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6년 5월 8일자 진행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북한 헌법의 핵무력 지휘권 명시, 국정원 두 국가론 분명히 해. 유진 기자, 위키리크스 한국 5월 7일자입니다. 국무위원장의 핵사용 권한 명시, 견제장치 사실상 삭제, 영토조항 신설 통일 삭제, 김정은식 두 국가론 반영, 최고인민회의보다 국무위원장 우선 배치, 1인 통치 공고화, 선대 흔적 지우고 수령 표현 사용, 체제 정비 본격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일 사회주의 애국천령동맹 제11차 대회 참가자들을 만나 기념 촬영했다고 조선중앙TV가 4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기념 촬영에 앞서 지난달 28일에서 30일 평양에서 열린 제11차 대회에서 새로 선거된 백은철 청년동맹 위원장과 악수하며 축하해주고 있다. 한국에도 북방 백서가 있듯이 북한 백서에 주적이 누구라고 명기한 것을 찾아라. 북한 헌법 개정의 맥락은 남한은 주적이 아니라 해석하는 언론 및 전문가들의 견해는 없다. 결론을 내자. 남북한 모두 주적은 중공임은 명백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주 고토 회복은 북한의 사명이어야 할 것이다. 북한 노동당의 외곽 청년단체인 사회주의 애국천령동맹 청년동맹 제11차 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강습이 지난 1일 평양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TV가 2일 보도했다. 청소년 사업과 관련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구상을 주창일 당 비서가 전달했다. 그래서 이런 갈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현재 남한의 정권이 좌파 정권이기 때문에 이런 갈등 구조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한반도의 생존을 위하여는 반드시 중국을 해체가 되어야만 한다. 중국이 해체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한미일 동맹이 강화되어야 된다. 한편 한반도 생존을 위해서는 남북한 평화공존이 되어야 된다. 남북한 평화공존이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중공주적을 명확히 해야 한다. 핵이 있어야 하는 북한의 생존 전략, 남한 집권자의 역량은 갑자기 절로 보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휴게소 맛없는데 비싸, 도로공사 퇴직자 카르텔 적발, 임정환 문화일보 5월 7일. 이번 감사는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받을 당시 휴게소가 맛이 없는데 왜 이리 비싸냐? 알고 보니 몇 단계 거치면서 중간중간 임대료, 수수료 떼먹는 게 절반이더라 라고 지적한 후 시행됐다. 감사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인 도성회는 자회사 HNDE를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사업에 참여시킨 후 매년 수익금 상당 부분을 배당받아 회원들에게 생일 축하금 명목으로 지급했다. 특히 최근 10년 평균 매 8억 8천만 원 배당금을 받아 총 4억 정도가 분배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도성회에 대한 자회사를 통한 휴게시설 운영 참여를 제한하는 방향의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도로공사에는 관련 절차 위반과 사업관리 미흡 등에 대한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윤덕 장관은 이번 감사 결과는 한국도로공사와 그 퇴직자 휴게소 운영사 간의 수십 년간 고착화된 카르텔을 일소하고 고속도로 휴게소를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익 분배가 엄격하게 금지되는 비영리 법인 제도의 근본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면서 구성원에게 분배된 수익금은 법인세 등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돼 신고해야 함에도 비영리법인의 고유 목적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했다.
비과세 혜택을 악용한 탈세가 지속된 점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이 뉴스를 보고서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왜 대통령을 추켜 세우냐? 당연히 국토부에 신고된 단체를 매년 감사해야 하는 의무를 국토부가 그동안 해태했던 것이다. 국토부 자체가 그 국토 마피아라고 그러죠. 카르텔인 것이다. 감사원은 국토부부터 감사하라. 또 한국도로공사도 감사하라. 자관, 한국도로공사, 주택공사 이런 데가 아주 부정부패 온상입니다. 3월 실질임금 3개월 연속 플러스 1% 증가, 정부 보조로 물가상승 둔화. 이게 우리나라 뉴스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지통신 편집국 5월 8일자 후생노동성이 8일 발표한 3월의 매월 근로통계조사 속보 종업원 5명 이상에 의하면 명목임금으로부터 물가상승의 영향을 공개한 실질임금은 전년 동월 대비 1.0% 증가로 3개월 연속으로 플러스를 유지했다. 정부의 전기 가스비 보조와 휘발유 감세 등으로 물가상승률이 둔화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실질임금 산출에 이용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 소유자의 귀속 임대료를 제외한 종합의 상승률은 1.6%, 전년 3월은 4.2%였지만 금년은 정책에 의해서 성장이 저수준에 억제되어 급여의 성장을 밑돌았다. 기본급과 잔업비 등을 합한 현금 급여 총액, 명목임금은 2.7% 증가한 31만 7,254엔으로 51개월 연속 플러스였다. 이 중 기본급을 중심으로 하는 소정내 급여는 3.2% 증가한 27만 1,313엔으로 3개월 연속 3% 이상의 신장률을 기록했다. 명목임금은 2.7% 전년 동기 대비 동월 대비 올라갔습니다만은 실질임금은 1%가 상승했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월급은 일본보다도 많이 올려주는데 지금 물가가 심상치 않게 오르고 있죠. 그 전기 가스비 보조에다가 휘발유 감세 이런 거 없나요, 우리나라?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헌법학자 격분, 조작기소 특검법, 독소 가득한 헌법 파괴 법률, 사법권 인권 난도질. 서은진 기자 뉴데일리에서 5월 8일 거대 여당이 기존 권한에 더 특별한 권한 부여, 재판 중인 사건 개입 허락, 상권분리 위반 규정, 영장 전담 법관 지정은 무작위 배당 원칙 위반. 황도수 건국대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 특별 인터뷰입니다.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특검제도의 취지를 몰각한 위험한 법률이라며 헌법에 위반되는 나쁜 법률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별검사 제도는 본래 권력자 밑에 있는 기존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하기 어려울 때 독립된 수사 주체를 두는 제도라며 그동안 특검은 보통 소수 야당이 권력자를 수사하기 위해 요구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특검법안은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재판 계속 중 사건까지 특검 대상 제2조가 핵심 독소 조항. 이번 법안 제2조 1항 제1호를 보면 대장동 위례신도시 백현동 성남FC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쌍방울 경기도 법인카드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 나열돼 있다며 이 목록에 제2조 1항 6호가 더해져 문제가 된다고 했다. 해당 조항은 제1호부터 5호까지의 사건과 관련해 기소돼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과 병합사건까지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권력 분립에 위배되는 사안이라며 이미 밝혀져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은 법원에서 밝혀야 하는 사건에 왜 특검이 관여하느냐고 반문했다. 형벌 감면부터 영장 전담 법관까지 이게 속박인가요? 사법권 침해 우려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법이 정당하다면 차라리 형사소송법을 정정당당하게 고쳐야 한다며 특정한 사건을 두고 이런 법을 만들면 안 된다고 말했다. 당연한 얘기로 드는데 거대 야당이 지랄 발광을 하고 있는데 거대 야당을 만들어준 건 우리 국민이니까 이것도 국민의 책임감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지방선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견제 세력이 있어야 됩니다. 뭐 개판이든 어쨌든 간에 양당 구도가 힘의 기울기가 비슷비슷해야 서로 견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템플릿으로 만드는 자료지만은 신보수 선언을 다시 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가지만 했었는데 자주국방, 강한정보, 자유자본주의, 경제 했었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다. 한미일 동맹을 우리는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주국방, 강한정보를 기둥으로 해서 한미일 동맹을 꺾고 자유자본주의 경제가 밑바탕이 된 이런 K보수가 돼야 되지 않을까. K보수. 여와 협의 없이 밀어붙인 개헌 결국 우원식 상정 안 하겠다. 이민석 조선일보 5월 8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개정안과 관련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신청해 대한민국 헌법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지방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를 하기 위해 늦어도 10일까지 개헌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보고 9일과 10일에도 본회의를 열어 야당을 압박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본회의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예고하자 본회의 상정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과 아무런 협의 없이 졸속으로 밀어붙인 건 결국 선거용 개헌 쇼라는 걸 자인한 셈이라고 했다. 또 여권이 내린 심판 프레임을 통해 야당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공소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기소특검법안에 대해 반대 여론전에도 힘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니까 셀프 뭐라 그럴까요? 셀프 면죄부를 하려는 이재명이다. 국힘 합의 없는 독재개헌 기필코 막아내겠다. 이세영 조선일보 5월 8일. 요거는 17시 20분. 앞에 거는 16시 48분. 비슷한 시간에 조선일보는 좀 늦게 뉴스가 나왔네요. 개헌은 여야 합의가 필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역사상 일방적으로 야당 반대를 묵살하고 개헌을 강행한 사례가 있었다. 발췌개헌, 4.4 5.18개헌, 3차 개헌, 유신 헌법까지 결말은 모두 독재와 불행으로 점철됐다며 지금 민주당이 걸어가는 길이 독재의 길이고 내란의 길이고 반자유 반민주의 길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개헌안 재표결을 예고했던 우 의장이 갑자기 방침을 뒤집은 건 우 의장의 해외 순방 일정 때문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달 29일 날 임기가 종료되는 우 의장은 오늘 10일부터 며칠간 네덜란드, 케냐 해외 순방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네덜란드, 케냐, 그건 뭔 일로 가는 거죠? 뭐 개헌하기도 바쁘실 텐데 투자 안 하면 뒤처진다. 미 빅테크 4사 잉여현금 10년일의 최저. 이게 잉여현금이 필이 꽂혀가지고 그걸 뉴스를 가져왔는데 잉여현금은 일본에서 붙인 이름이죠. 방송은 2대1리 5월 8일. 아마존, MS, 알파벳, 메타 올 3분기 40억 달러 예상. 팬데믹 이후 6년 평균 450억 달러 10분의 1의 그쳐. 낙오 피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 죄수의 딜레마, 자사주 매입 끊고 채권 80조 원어치 발행 폭주 등 과잉 투자 시장 우려 커지자 회계장부 꼼수까지. 미국 빅테크들이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에 7,250억 달러, 약 1,065조 원을 쏟아붓으면서 잉여 현금으로는 프리캐시 프로가 10년 내 최저치로 떨어졌다. 실리콘밸리 기술 거인들이 이제는 세계 최대 규모 인프라 투자자로 변신하면서 자사주 매입까지 중단하고 채권 발행과 인력 감축에 나서고 있다.
아마존, 메타, MS, 현금 소진, 알파벳도 자사주 매입 중단. 현지 시간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비저블 알파가 집계한 월가 전망치 기준 아마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4대 하이퍼 스케일러의 합산 잉여 현금 흐름은 올해 3분기 약 40억 달러, 약 5조 8,600억 원에 그칠 전망이다. 투자 부담은 주주 환원에도 직격탄을 날렸다. 알파벳은 1분기 자사주를 한 주도 매입하지 않았다. 2015년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 시절 이후 처음이다. 그러면서도 1분기에 310억 달러, 약 45조 4천억 원어치 회사채를 발행했고 지난 6일에는 유로 캐나다 달러 표시 채권 170억 달러, 약 24조 9천억 원어치를 추가로 찍어냈다. 회계 꼼수 우려까지 투자 안 하면 뒤처져 죄수의 딜레마. 문제는 빅테크들이 재무제표를 좋게 보이게 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메타 등 일부 기업은 수백억 달러 규모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를 특수 목적 범인 SPV로 옮겨 자사 재무제표에서 빼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 센터 수요가 기대에 못 미칠 경우 누가 최종 책임을 지는지 모호해진다는 우려가 커진다. 레리 앨리슨이 이끄는 오라클도 오픈 AI와 맺은 3천억 달러, 약 439조 원 규모 데이터 센터 계약을 추진하면서 장부박 구조를 활용하고 있다. 회계 처리 자체도 도마에 오른다. 시카고 대학 부스 경영대학원의 크리스티안 로이츠 회계학 교수는 잉여 현금 흐름은 표준 회계 규칙에 정의돼 있지 않아 기업이 주식 보상이나 임차 데이터 센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재량이 크다며 여러 하이퍼스케일러의 실제 잉여 현금 흐름은 그들이 발표하는 수치보다 더 나쁠 것이다. 공급망 압박도 비용을 키우고 있다. AI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메모리 반도체 등 부품 가격이 오르고 데이터 센터 구축 장비 비용도 함께 뛰고 있다. 로이츠 교수는 빅테크의 AI 투자 사이클이 통신, 화학 같은 자본 집약 산업의 과거 투자 사이클과 닮았다고 평가했다. 결국 과잉 투자가 공급 과잉, 마진 압박, 수익률 악화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빅테크 경영자들은 경쟁사가 투자할 때 따라가지 않으면 변혁적 기술에서 뒤질 수 있다는 두려움에 멈추지 못한다. 이것이 다시 자본 사이클을 강화하는 본질적으로는 죄수의 딜레마라고 진단했다. 죄수의 딜레마, 그렇게 비유하면 맞을까요? 인적이 드문 구봉산 산책길 도전. 오늘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가 좀 늦게 제가 녹음을 하는데 좀 산책길을 좀 개척해 보려고 했습니다. 요 강동구 길동 쪽인데요. 제가 그 공략한 곳은 이 우측에서 거의 뭐 길이 잘 안 보입니다. 사람들이 안 다니는 데기 때문에. 이래가지고 여기가 두산 사유지로 보여요. 다 그 철책으로 다 막혀 있고 요 밑에는 경찰청 땅이라고 이미 개인 사용을 불허한다 했는데 여기서 그 채소를 가꾸는 밭들 이게 이 도로변보다 이게 밑으로 많이 꺼져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요 두산 사유지도 산 등성이 왼쪽으로 해가지고 또 이게 평지도 좀 이렇게 보이는데요. 위성 지도로.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헤매고 해가지고 어디 좀 내려오니까 여기 그 대명 초등학교가 더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한 장 받았는데 명일 이동 주민센터로 내려가는 길이 있다고 거기 오신 그 아줌마한테 물어봤더니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자기네들은 일로 또 빠지더라고요. 근데 따라갔죠. 저도 일로 나가 보겠습니다. 큰 길까지만 가면 됩니다. 초행길이라서. 어떻게 이렇게 왔는데 뭔가 성당 표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지금 찾아보니까 천두교 길동성당이라고 있는데 여기 그 아파트 단지가 있어가지고 사람 통행이
거의 없더라고요. 이 큰 길들은 뭐 사람들이 많이 요것도 좀 한가합니다. 이 길도 좀 한가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여기가 구분다리역이 있고 그래서 다음에 갈 때는 구분다리역에서 내려가지고 한번 명일이동 주문센터에서부터 도전하는 길, 또 아니면 여기 뭐 이 솔트라고 돼 있는데 무슨 솔트면 소금인데 여기도 뭐가 이 건물들이 있죠. 여기도 있고 여기 좀 들어가는 게 이 정도까지 개발됐으니까 어떻게 길을 찾을 수 여기도 뭔가 길이 이렇게 좀 보이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 중간에 여기 어디 여기서 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좀 더 내려가서 이쪽에서 타든가, 한 여러 길로 일도 넘어보고 절로도 넘어보고 해서 아주 한적하고 오히려 너무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도 중간에 사람을 만났습니다. 주로 노인네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앉아서 아예 자기네들 아지트 같이 끄고 조금 공터 같은 데다가 또 뭐 밭을 가꾸고 불법이죠. 그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이쪽으로는 그 친평초등학교가 있고 여기 또 중학교도 있는데 이게 철책으로 다 막혀 있어가지고 남쪽에서는 거의 접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영광원으로 해서 이쪽으로 어디 또 들어가는 길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두산 사유지는 못 들어가죠. 그러면 결국은 이쪽에 그 길동 삼익 아파트 뒷길 뒤로 가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들어가든지 지금 나온 거는 이쪽으로 나왔으니까 자, 좀 새로운 길을 좀 매번 산책길 가다 보니까 여기 한번 가야 되겠다. 여기가 그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길동 생태공원인데 여기도 뭐 노루 그 소리가 꽥꽥 짖는 소리도 들리고 그 정도예요. 여기는 승상산이라고 돼 있네. 성산봉 104m 뿐이 안 되죠. 여기 또 구봉산인데 여기는 뭐 높이는 뭐 그렇게 높지 않은 산입니다. 조금은 동네 뭐 저기 그 동산 같은 그런 건데 사람이 안 듣고 숲이 울창하니까 아주 음산한 기운도 들고 좀 그런 데였습니다. 그래서 내려와 가지고 또 순댓국을 먹었는데 주객이 전도된 음식 이름 순댓국과 감자탕. 순댓국에 공장 생산 순대에 들어가는 것은 머릿고기와 내장이다. 시장통 순댓국집의 손님들 중 많은 사람들이 공장 당면 순대는 빼고 달라고 한다. 사실상 소머리 국밥이 아닌 돼지머리 및 내장 국밥인 것이다. 감자탕도 마찬가지다. 큰 감자 하나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돼지 등뼈가 대부분이다. 사실상 뼈다귀 해장국이나 마찬가지다. 설렁탕은 고기 몇 점 들어가지는 않는다. 반찬으로는 포기 김치가 상징이죠. 그 설렁탕은 김치 없으면 설렁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순댓국의 반찬으로는 주로 깍두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생마늘에 막장을 줍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순댓국을 먹을 때 마늘을 많이 먹습니다. 저희가 곰족의 후예이므로. 돼지고기도 등갈비와 삼겹살은 비싸서 자주 먹기 어렵고요. 어쨌든 공통적인 것은 국물이 진국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너는 국물도 없어 이런 말을 들으면 매우 불행한 처지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